네, 내일 IPO 공모 일반 청약이 시작되는 ABO는 잠깐 하려고 해서 찍었습니다. 내일부터 공모 청약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약회사입니다. 2014년도에 코넥스에 상장돼 있고 코스다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일은 아마 9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안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잠깐 회사 얘기 좀 하고 정리를 짤막하게 올리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고 주로 신약 개발 위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공모 관련된 내용들 피스탁 사이트인데 공모 청약일은 30, 31일, 8월 30, 31일이고 그다음에 환불일은 9월 2일, 공모가는 17,000원으로 잡혔고 최상단으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게 잡혔고 그리고 이제 또 주관사는 미래에셋과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인수회사로는 유진투자증권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일반 청약, 일단 일반 청약 얘기는 나중에 하고, 비교회사는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한독으로 잡혔는데, 글쎄요, 여기랑 이게 잡는 게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신약 개발하는 업체로서는 뭐, 비교 대상은, 비교 회사로는 4개를 뽑을 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중소회사이기 때문에, 이 4개 회사랑 비교해 보면은 너무 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들은 지금 뭐 기술 승계로 상장하는 회사들도 아니고 워낙 큰 기업들이고 실적도 잘 내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요 예측에서는 기간 수요 예측에서는 좀 잘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7,000원 이상을 부른 쪽이 상당히 비율이 높다. 거의 한 50%가 넘죠. 그래서 상당히 높게 잡히긴 했는데 가격 미저시도 좀 많아요. 가격 미저시 한 기관도 많았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139.36대 1로 잡혔고 이제 보호예수랑 유통 가능한 물량 수가 여기 다 나와 있고 테이콘 제약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전환사치가 좀 들어가 있어요. 10% 비중. 이 부분도 있고 주식 매수 선택권,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장하는 주식 예정 수는 75.26%이고 아마 이 물량이 빠져 있는 거예요. 유통 가능한 주식 수에서. 그래서 75.26% 정도만 일단은 주식 상장을 하고 근데 좀 의외로 좀 이게 약하더라고요. 의무 보유 확약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위에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참여한 기간도 많고 하는데 여기서는 의외로 적은 게 이거는 조금은 참고해서 투자를 할 때 IPO를 할 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 보고서를 내놨는데 뭐 잠깐 대충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금 사용 목적이라든지 투자 위험 요소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신약 개발은 워낙 한 들어가면 1, 2, 3, 4까지 합치면 한 소요되는 시간이 한 거의 6년에서 7년 정도? 많으면 8, 9년까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매출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신약 개발 부분, 여기 성공 확률 관련된 것도 나오네요. 이런 것도 보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리스크 위험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 내용이라든지 사업 내용, 바이오 산업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쭉 내려서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재무적으로 항상 체크를 하는데,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매출이 적은, 그러니까 매출은 나는데, 이제 영업이익단에서는 다 손실 처리로 돼버리죠. 이게 아무래도 판관비 쪽에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판관비에서 다 깎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다 손실로 처리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 총포괄 이익도 다 마이너스고, 이런 부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걸 체크해야 되겠죠. 네,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냥 잠깐 넣었다 빼는 정도라면은 뭐 이 리스크는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자산도 보면은 부채가 상당히 높아요. 유동부채가 상당히 그러니까 자본금보다는, 그러니까 자산은 결국에는 자본 플러스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 쪽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상당히 높아요. 잠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높은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상패에 관련된 것들 생각해 보시면 관리 종목이나 3년 연속 적자이면 보통은 상패 대상이 됩니다. 심사 들어가고 하긴 하거든요. 또 여기다 뭐 감사 보고서도 부적절로 나면은 그것도 역시 상패 대상이 되는데, 이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상장이 가능한 거는 기술특례로 코스닥 이전 상장이 합니다. 그래서 기술특례 같은 경우는 조건을 보면은 뭐 국내 혹은 외국에서의 평가 대상에서 B나 A 이상의 평가가 나오면은 기술특례로 상장할 수 있고, 또 이제 추천을 통한 기술특례 상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술특례로 어쨌든 이 ABO는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제문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보고 싶으시면 투자 설명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ABO이 뭐 하는 회사냐고 생각하시면은 결국에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신약을 만들어서 뭐 하는데 주로 이제 항암 치료제나 희귀 질환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센싱을 가져서 이거를 판매를 하든지, 혹은 자신들이 위탁 생산을 맡겨서 생산해서 판매한다든지, 마케팅이랑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특허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그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연구개발 임상을 통해서 완료된 거를 이제 라이센싱을 판매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회사들도 그러니까 큰 대형 제약사 말고 중소 제약사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신라젠도 그랬고 헬릭스미스도 그랬고 몇몇 회사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게 다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매출이 없어요. 근데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적자 나는데 돈은 모아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연구개발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고, 임상도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들여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비용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고 적자가 진행이 되어 있죠. 아까 몇몇 회사들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그런 사례로 가보면은 나중에는 뭐 임상에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어서 좀 부정적이고, 또 워낙 거짓말들을 하다 보니까, 말바꾸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신뢰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약에 대해. 그래서 예전만큼의 제약이 막 다 끌어오르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확실한 기업들만 다 오르고,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다 계속 주가가 부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신뢰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지금 당장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시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성공되면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성장성은 있지만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여기에 지금 항암치료제랑 희귀치료제, 응급약품 이런 거 다 임상을 진행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뭐 잘 될지는 꾸준히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근데 제약은 정보가 워낙 제한적이고 이게 인체에 대한 실험인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될지 안 될지도 잘 몰라요. 5대5라고 저는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또는 실패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장에서는 뭐 예전에 몇몇 회사들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했다고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바라봤을 때는 임상 못했으면 실패인 거지.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 하더라도 승인을 못 받으면 결국은 실패거든요. 그래서 실패 성공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약은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매출도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돈은 계속 써야 되겠죠. 유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은 매출은 20년도 작년 기준입니다. 19억 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적자입니다.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돼요. 시총이 적절한가. 아까 비교 대상의 4개의 회사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재무제표 이런 것들 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지금 현재 제약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아래에 쓴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약에 대한 신뢰성의 부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신라젠 헬릭스미스는 뭐 삼상했다가 실패하고 주가 반토막 나고 박살났죠. 그리고 HLB도 그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게 계약 파기가 돼서 무너지면서 또 여기다 내부자 정보까지 확인을 해서 주가 판매하는 내부 거래, 이 부분도 상당히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사건이 됐었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류마티스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신뢰적인 부분이 떨어졌죠. 판매가 취소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태들을 보면 조금은 제약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졌고, 이 두 개의 회사도 헬릭스미스랑 신라젠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회사입니다. 지금 신라젠은 거래 정지가 됐죠. 상패 심사를 계속 들어가고 있고, 헬릭스미스는 뭐냐 그저 그렇고, 이 회사들도 ABO가 초기에는 막 엄청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성장성만 놓고 밸류에이션 때려줄 수 있지만은 이후에는 이 재무적인 부분이 안 되면은 나중에 상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고 이거는 하나님도 모른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 둘 중에 하나로만 평가를 하지, 뭐 실패는 했는데 유의미한 데이터 도출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안 먹히는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장기적인 투자는 저는 비추천이고, 제약은 제가 투자 전략에서 얘기를 했지만 차라리 뭐 위탁 생산하는 CMO나 CDMO 같은, 또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혹은 신약 개발을 하는데 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회사들, 뭐 대형 회사들 있잖아요. 뭐 녹십자라든지 대웅, 한독, 뭐 한미 이런 쪽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있고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는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이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체크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SK리츠도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좋아요, 제 컨텐츠 좋아요랑 그 다음에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